그러면 미래의 나에게 떳떳할 수 있는 재테크란 뭘까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르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저희가 몇 살까지 살까요? 또 몇 살까지 일을 할까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천만 노인 시대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또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되는 40세 이상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도 2016년 52.5세에서 2020년 54.5세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계속해서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이것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행위를 고령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한번 좋은 습관을 들여두면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상황에 맞춰 변형시켜 가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저희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투자와 저축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것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논리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나는 저축 여력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이유는 좋든 싫든 다른 곳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진짜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져. 그렇죠? 아시죠? 가랭비에 옷 젖듯이 3,000원, 5,000원 편의점에 잔고가 살살 녹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있다가도 사라지죠. 마치 비처럼요. 이 흘러버리는 돈을 모으려면 어떤 도관에 물을 퍼담으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 독이 바로 제 목적입니다. 제 목적에 맞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독 중에는 장을 담는 독을 장독대라고 하잖아요. 이 장독대는 고추장, 된장, 간장, 어떤 것을 담을지에 따른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저희 계좌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담을지 정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내 돈을 쓰게 하려고 석박사 나온 사람들이 짜놓은 유혹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온갖 현란하게 내 마음과 기분을 동요하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행복이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분명 사람과의 관계가 꼭 있을 겁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고 무조건 돈을 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내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그 중간선상의 타협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여력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않고 미래의 나에게 떳떳할 수 있는 재테크를 고민을 했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나에게 떳떳할 수 있는 재테크란 뭘까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80세에서 90세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되돌아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걸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각자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일을 다 할 텐데요. 저희가 후회하지 않는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 현 상황을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해보세요. 이 플레이스토어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뱅크샐러드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밑에 어플이 보입니다. 이게 뱅크샐러드라는 앱인데요. 이 앱을 들어가셔서 안에 있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가입을 먼저 해보세요. 이 앱은 나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주식, 연금 계좌 등을 통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인데 모든 자산의 흐름이 쉽게 보여서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을 내려가 보시면은 자산이라는 카테고리 탭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플러스 추가하기가 있는데 자산을 전부 추가해주세요. 사실 이 앱은 어떤 앱이든 상관이 없어요. 토스에서도 같은 기능이 있고 요즘 웬만한 은행 어플에서도 오픈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자산 연결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의 목적은 카드 사용 내역 및 자동 이체 내역을 보는 것이니까 아무 앱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꼭 연동해주는 어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앱의 달력 기능을 보시면 매일매일 지출을 어디에다 했는지 또 어디서 결제를 했는지 정보가 나와요. 이 카테고리의 항목을
보고 매달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돈이 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한 내용들을 메모장을 켜서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현 상황,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고정 지출이 매달 무엇이 나가는지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지출 내역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겁니다. 고정 비용 중에서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고 좀 더 줄여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 고정 지출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다가 땡땡땡땡 줄이는 법이라고 쳐서 줄여볼 여지가 있는지, 애초에 내 마음이 이것보다 좀 덜 지출을 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서 이 메모 어플에다가 핀을 꽂아 넣고 변경이 가능하겠다 싶은 거에는 다른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고정 지출은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주유비, 톨비, 고정 식비, 자동차 보험 비용, 교통비, OTT 구독 비용, 비타민 챙겨 먹는 거, 헤어샵, 모임, 월세, 관리비, 이자, 핸드폰 비용, 인터넷, 부모님 용돈, 보험, 적금, 투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번개 모임, 그리고 갑작스럽게 옷을 살 일이 있어서 사는 옷, 그리고 편의점, 항목도 저는 따로 추가해 두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돈이 고정 지출이 타이트하게 관리되면서 지금 내가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고정 지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하나 막아두고 변동 지출은 6개의 목숨을 줘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난이도에 맞게, 본래 목적에 맞게 목숨 개수를 설정해 놓고 생각지 못한, 아니면 배달 음식이 너무 땡길 때, 아니면 옷을 구매해야 되는 날, 그런 날이 발생하면은 그 날은 빨간 동그라미를 달력에다가 치는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지는 날은 10만 원을 쓸 수 있는 한계선을 명확히 주면, 이왕 쓸 거면 10만 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3,000원, 8,000원짜리와 같은 잔잔한 금액은 사용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목격하고 고정 지출의 다이어트, 그리고 변동 지출의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우면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의 시체를 정확하게 파악했었고, 그 외에 돈을 적금, 투자, 보유 현금량 비율을 나눠서 투자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을 틀어서 저 2가지만 따라해보세요. 그럼 일단 현 상황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다가 메모장을 해두었을 테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하루에 1개씩만 개선을 해도 충분히 어제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뭐라고 검색하냐고요? 통신비의 문제면 통신비 줄이는 법, 주유비가 많이 나면 주유비 아끼는 법, 구독료가 많이 나면 구독료를 줄이는 법 등 다양하게 몰랐던 마케팅을 알 수도 있고 할인 혜택 등을 알 수도 있어요. 그것들의 후기는 요즘 유튜브에 치면은 전부 잘 나와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분명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